네,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은 이제 저희 아내의 상황을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런 동영상 찍으러 오기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차고 있는 중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왼쪽 다리는 저희 아내 집에서 1500을 찼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며칠 전에 40 정도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또 한 20 정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1440, 왼쪽 다리 1440 이렇게 했고 있고. 그 발등에 찬 와샤는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돼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발등에 찬 와샤는 뺀 것 같습니다. 뺀 것 같고, 왼손에는 왼손에 1240인가 그 정도 차고 있습니다. 왼손에 집에서. 원래는 850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850인데 집에서는 주로 앉아 있거나 이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또 좀 더 무겁게 차고 있습니다. 1240 정도 차고 있는데 원래 1250인가 60인가 그랬을 거예요. 조금 떨어져 1240인가 3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제 뺀 거죠. 한 20씩 뺀 거예요. 어제 뺐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나 하면, 옆구리는 옆구리 한 500 정도 차고 있는데,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더 찹니다. 저처럼, 지난 동영상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거나 운전할 때나, 이제 누워있을 때나, 물론 물병도 기대지만, 누워있을 때 물병도 기대지만, 더 차는 게 효과가 더 세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잠깐 앉아 있을 때는 한 250 정도 더 차기도 하고, 좀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한 500 정도 더 차기도 하고, 또 옆구리가 많이 딸려서 그렇다고 생각되면 한 1kg 정도를 잠깐 찼다가 다시 500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500이 또 부담스러우면 250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저희 아내가 왼손에 1240, 1230 이렇게 얘기했던 건 활동 중량이라고 했습니다. 활동 중량이고, 그러니까 왼손에 1230이라고 보겠습니다. 1230을 차고 있다는 건, 이건 왼손은 길이끈에도 영향을 미치고, 옆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옆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끈은 거의 센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오버를 시키지 않고 제가 옆에서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나고, 또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조금씩 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왼손 중량은 1230 정도로 일단 어제는 1250에서 1230으로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옆구리는 일단 한 500 정도를 차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더 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 이렇게,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로 나간다 했잖아요. 뒤쪽으로 나가니까,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오른발은 바깥쪽, 왼발은 안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항상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편하다고 얘기하고, 옆구리도 누워있을 때는 물병을 한 개 내지 두 개, 많게는 두 개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더 걸치기도 하고, 보충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저희 아내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길이끈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가운데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리나 옆구리는 부족한 만큼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다리나 옆구리는 계속 부족한 만큼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서 있을 경우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경우를 약간 구분해서 옆구리에 더 차주던가 아니면 물병을 기대주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제 왼손이 통제하기가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아내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몇 차례 전에 동영상에서 저희 아내, 이제 우리가
기립근 테스트, 옆구리 테스트가 처음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한 지난주죠. 지난주에 기립근 테스트하고 옆구리 테스트를 알려주면서 저희 아내한테 적용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약간 불필요한 중량을 더 많이 차고 있더라. 그때는 거의 왼손도 거의 한 1600, 뭐, 그 정도까지 차고 있었어요. 지금은 1230 차고 있는데, 약간 불필요한 중량을 좀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왼손에 그렇게까지 찰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옆구리도 이제 활동 중량 치고는 좀 많이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1kg 가까이, 막 750인가 그 정도 차고 있었는데, 750 차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750을 차도 되고, 뭐, 1000을 차도 되는데, 활동할 때는 계속 그 중량을 차고 있으면 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버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앉아있을 때는 차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활동 중량으로 맞춰보니까 왼손이 1250으로 내려왔고, 거의 1500에서 1250으로 내려왔고, 옆구리는 750에서 500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활동 중량. 그죠? 그래, 하여튼, 이제 기립근이 맞아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던 기립근이, 이제 저희 아내는 왼팔로 계속 기립근 운동을 했거든요. 하고, 하여튼 옆구리를 자꾸 왼쪽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는 오른쪽으로, 상체는 왼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다리하고 골반은 오른쪽으로 자꾸 돌려줘야 되고 상체는 왼쪽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립근이 제자리에 왔으니까 상체를 왼쪽으로 돌릴 이유가 없죠. 이제 센터를 잡아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옆구리와 다리는 아직도 오른쪽으로 감아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기립근이 센터에 오니까 드디어 다리가 좀 바뀌는, 지금 저희 아내가 다리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고 왼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인데요. 이게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저나 뭐 저희 집에 딸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쉬운 편으로 이렇게 다리가 바뀌어서 중량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다 벗어버렸거든요. 제 안에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기립근이 많이 틀어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립근을 맞춰주니까 이 다리 중량이 조금 어제부터 이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250에서 기립근이 맞고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리를 바꾸고 옆구리 운동을 하고 다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다리에도 오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리 오바 현상이 나타나고 가끔씩 윗배가 막 빵빵해지기도 하고 막 계속 빵빵해지는 거 아니에요. 윗배가 빵빵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배가 빵빵해지기도 하고 막 왼쪽으로 막 되게 불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바 현상이 나서 왼쪽 라인 전체가 막 되게 막 무겁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왼발이 앞으로 나가니까 왼발과 왼손을 동시에 빼준 겁니다. 자, 상황이요. 윗배도 올라오고 기립근도 맞고 하니까 왼손과 왼발을 동시에 20씩 빼준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왼손 중량은 기립근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왼손이. 제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 왼손을 찰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동안 왼손을 못 차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왼손을 더 차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왼손을 차면 막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립근이 돌아갔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아내가 왜 왼손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기립근이 뭐 왼쪽으로 많이 돌아갔으라기보다는 센터에 와 있는데 기립근이 맞아지니까 다리도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 옆구리도 조금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구리도 이제는 옆에 과도하게 차면 전에는 막
1kg를 더 차고 있어도 더 편하다고 느껴요. 앉아있을 때. 1kg 더 차니까 더 편한데, 이제는 1kg 못 차요. 500도 약간 부담스럽다. 어떤 때는 500 차면 좋은데, 이제는 500도 이제 추가로 차는 거 얘기합니다. 추가로.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기본적으로 500은 차고 있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추가로 차는 게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걸 250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빼버리기도 하고, 추가로 차는 걸.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 하여튼, 일단은 기립근이 맞아지니까 이제 다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다리 테스트를 자꾸 해보는 겁니다. 다리 테스트를 해서 또 이게 왼쪽 라인이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못 느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뒤로 나갔던 사람이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라인 전체가 무겁고, 뭐, 이거 목이나 팔 쪽으로 막 되게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한, 뭐, 10g씩 이렇게, 5g씩 내려보니까 좋으니까 이제 20g을 내린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20g이 아니고 5g씩, 5g씩 내려서 20g을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립근의 영향이, 제가 기립근이 센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립근을 일단 센터를 맞춰놔야 다른 것들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을 못 맞추면 다른 것들의 변화가 잘 일어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기립근은 항상 테스트를 자주 행하시고, 그죠? 그 옆구리 테스트도 이렇게 하는데, 옆구리는 확인을 뭐 어떻게 해봅니까? 그러니까 옆구리도 이렇게 확인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이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해볼 수 있어요. 옆구리를 한번 차보면 알죠. 그죠? 옆구리 안 차신 분들은 이제 옆구리 테스트를 해보고, 뭐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상체가 이제 역삼각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양쪽 어깨와 꽁지뼈 사이에 역삼각형이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진다는 건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한 쪽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기울어지니까 그다 머리주머니를 채워놓으면 똑바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생기면서 또 왼쪽으로 기울어지시는 분은 왼쪽에 차야 되겠죠. 옆구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오른쪽이 셌던 사람인데 이게 바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저도 원래는 오른손잡이고 오른쪽이 셌던 사람인데 바뀌어서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하여튼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서 이제 오른쪽에 차고 있지만은 일단 차보면 알죠. 차보면 좋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차보면 잘 못 느껴요. 한 250 정도 차보면 어지간하면 아주 둔한 사람이라도 막 250이나 500 정도를 탁 차보면 이거 좋은데? 자기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이거 뭔가 안정감이 들면서 500이요, 이게요. 부담스러울 때는 한정없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500을 옆구리에 채워놓으면 막 불편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지점에다가 딱 채우면요. 이게 무게가 안 느껴져요. 찾는지 안 찾는지도 모를 정도의 무게. 거의 무게감이 없이 몸은 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뭔가 채워주니까 편하다고 느끼고 무게가 들어가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채워주니까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게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옆구리에 이렇게 한번 차보면 옆구리에 뭐 어디 찹니까? 이 벨트 고리 있죠. 벨트 고리도 원래는요. 이 바지선 있잖아요. 옆에 측면 바지선, 바깥쪽 바지선 위에 고리가 딱 있는 그런 바지가 좋아요. 그냥 아무 데나 막 차는 게 아니고, 이 바지 중에 좀 그런 바지를 골라야 돼요. 만약에 너무 이렇게 바지선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러면, 그걸 칼로 이렇게 떼내요. 떼내갖고 바느질 해갖고 다시 거기다가 자기가 차고 싶은 위치에다가 그 벨트 고리를 꿰매야 돼요. 부착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튼튼하게 부착해 놓고 벨트를 차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주머니를 걸어 놓게 되는 겁니다. 걸어 놓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은 쇼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딱 바지선 위에 그 바지, 정장 바지나 이런 등산복 바지, 청바지 이런 쪽에는 벨트 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벨트를 끼울 수 있는 고리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그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끼워주고 딱 붙여버리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또 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했으면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낄 거고, 방향을 잡았으면 편한데라고 느낄 겁니다. 그죠?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죠.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냥 원리를 생각해서 이런 것 같은데 해서 그걸 무게를 어느 날 적용을 해보니까 편하고 좋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원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죠? 결론을 내렸고, 여러분들도 그냥 말로만 들어갖고는 이게 뭐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적용을 한번 해보고, 또 적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얼마를 찬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 몸에 맞춰서 차는 건데, 서서 활동할 때, 서서 활동한다라는 건 내가 옆구리가 부족하면 옆구리 운동도 좀 해주고, 뭐 옆구리도 약간 이렇게 돌려놓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기립근 운동이나 세트 운동 이런 거 하고, 지팡이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팡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제가 기립근이 바뀌고 나서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립근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왔을 때, 왼손에 이제 지팡이를 사용했던 이유가 아마 기립근 때문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립근을 하고 나서는 기립근이 해결되고 나서는 기립근이 오버가 되고 나서는 왼손을 찰 수도 없었고, 지팡이 운동은 더더욱 할 수도 없었고요. 또 지팡이는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립근이 오버가 나타나니까 오른팔을 밑으로 잡아당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 운동도 반대로 해줘. 그러니까 지팡이를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끝자락까지 가봤다, 끝까지 가봤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가봤구나. 그러니까 또 끝까지 갔는데 너무 지나치게 갔으니까 다시 제자리 돌려놓으면,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심하게 갔다가 균형점을 지나서 균형점에서 왼쪽으로 살짝 갔단 말이에요. 오버가 살짝 갔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균형점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죠. 그죠?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였다가 균형점으로 왔는데 이걸 인지를 잘 못하고 왼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살짝. 그걸 살짝 균형점으로 되돌려 놓는 시간을 지금 제가 갖고 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시간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것들, 이런 동영상들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전히 뭐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고 왼발이 뒤로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중량을 아직도 많이 차고 있는 분들은 다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발바닥 안쪽, 바깥쪽 어느 쪽에 힘을 줄 거냐,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라면 스트레칭 바나 이런 걸 걸어서 발등에 이렇게 걸어서 살짝 당겨주면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편하다. 그러니까 발에다가 발목이나 발등 이쪽 발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과 옆구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과 기립근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는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옆구리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립근이 거의 가운데 왔으니까 전에는 누워 있을 때도 왼쪽 다리에도 많이 차고 뭐 추가로 더 차기도 하고 왼손도 더 많이 차고 1750 더 무겁게 차고 왼쪽 가슴에도 막 2개 2kg짜리 2개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막 올려야 편하다고 해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왼손에 잘 못 차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500 정도 차는 거 추가로 차는 거 1230에서 500을 추가로 차는 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왼쪽 가슴은 가끔씩 1개 정도 올려보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많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많이 돌아왔으니까 점점 왼쪽 가슴과 왼쪽 팔에다가 중량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처럼. 제 아내는 그때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엄청 부족했는지 아마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왼쪽 가슴 옆구, 이 겨드랑이 쪽, 갈비뼈 쪽 통증을 사실 엄청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많이 올렸던 겁니다.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다고 느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니까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좋아서 채우다 보니까 이제 채워지니까 이제 중량을 더 이상 중량을 많이 적용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중량을 점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 기립근이 그러니까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건 약간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이 있을 수도 있다. 오른쪽으로 약간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한 개 정도 올리니까 좋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왼팔에는 추가로 더 차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다리도 추가로 차는 걸 잘 안 해요. 그냥 스트레칭 바만 이렇게 안쪽 바깥쪽에서 당기는 거 하는 거지. 다리에는요, 중량을 더 차주는 개념과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안쪽 바깥쪽을 개선해 주는 거 약간 개념이 달라요. 중량은 피를 더 많이 당겨 오면서 안쪽 바깥쪽을 해결해 주는 거고, 스트레칭 바는 그냥 안쪽 바깥쪽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중량을 이용하면 그 중량만큼 창자에서 혹은 반대쪽 다리에서 피가 더 많이 오잖아요. 왼쪽 발까지. 근데 스트레칭 바만 사용하면 피는 더 많이 오는 건 없어요. 그냥 왼쪽 다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고 오른쪽 다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가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리에도 오버 현상이 일어나서 어제 20g을 뺐으니까 다리에 이제 추가적인 중량을 더 쓰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막 1kg도 더 추가로 차고 막 이랬잖아요. 다리에 1kg 더 차고 왼손에도 1kg 더 차고 막 딸릴 때는 제가 꽉꽉 채우면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제 안에 그걸 충실하게 지켜온 거거든요. 충실하게 지켜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약간씩은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인데 그걸 다시 또 채우고 균형점을 찾아보고 이러면 다시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일주 전에 비해서는 현재 상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본인도 이제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옆구리 문제인가? 혹은 다리 문제인가? 혹은 기립근 문제인가? 이 세 개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게 상체보다는 하체가 상당히 발달된 사람입니다. 이제 하체가 좀 커요. 상체보다. 그 상체가 뭐 야위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골격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가끔씩 상하 비대칭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이렇게 거꾸리를 한다거나 혹은 누워서 하는데 이렇게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뭐 가로로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이게 기립근이 맞아지면요, 이렇게 왼쪽 가슴이다, 오른쪽 가슴이다, 치우치게 올리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로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가로로. 둘 다 양쪽이 다 맞다. 기립근이. 오른쪽, 왼쪽 동일하다 그러면 배에는 올려놓고 가슴에 안 올리면 피가 배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가슴에도 이렇게 하나 올려주면 좋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거꾸리가 있으면 거꾸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두피 마사지 슬슬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또 두피 마사지를 하면 팔로 하잖아요. 팔로 하니까 팔에 힘이 계속 들어가니까 피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또 두피 쪽으로,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오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 안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배가 막 윗배부터 해서 윗배가 빵빵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상하게 거꾸리에 올라가서 이게 두피 마사지를 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빵빵해져 있던 배가 이렇게 쓱 꺼져버린, 그러니까 폐가 처져 있다가 거꾸리 하면 폐가 올라오거든요. 자, 이거 무조건 이런 방법이 있다 해서 이거 무조건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 하체가 많이 발달돼서 이게 다리 문제가 해결되고 옆구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창자가 힘이 생기는데, 이 상체 쪽에 피가 부족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가 좀 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물병 운동도 자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병 운동 한다든가 상체로 피를 올리면 오히려 이렇게 배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꾸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거꾸리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리 있잖아요. 거꾸리나 물구나무서기, 저도 물구나무서기 항상, 전 거꾸리는 안 하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거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물구나무서기를 많이 하겠다 이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죽는 날까지 하고 싶다. 왜? 피로성을 느끼니까. 분명히 나이를 먹으면 머리에 피가 안 올라와요. 맨날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가는데 결국은 머리에서 피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물구나무서기 하겠다라고 내가 작심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도 물구나무서기 못하는 날이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거꾸리 하지 말라고 말리는 날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확실히 안 좋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막 좀 심하게 아프다. 나 살짝 아플 때는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고지고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머리가 상태가 막 편두통이 너무 심하다든가, 전체적인 컨디션 뭐 체했다, 뭐 하여튼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는 물구나무석이나 거꾸리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은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몸이 조금 차분해졌을 때, 그러니까 거꾸리를 하고 싶거나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싶으면 항상 컨디션을 좋게 유지해라,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너 물구나무서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오늘 컨디션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안정적으로. 그 거꾸리나 물구나무서기는 머리로 피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균형이 안 맞는 상황에서 머리로 피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 두통이 온다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고대로 따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배가 빵빵해졌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머리에 피가 잘 안 들어가던 게 쑥 들어가니까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폐가 살짝 들리면서 창자의 복부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창자가 슬 펼쳐지면서 빵빵하던 게 슬 꺼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냥 사례가 있었으니까 알려드린 겁니다. 그죠? 참고하시고. 그래요. 제가 중간중간에 동작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짧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는 동작들과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들의 차이점을 조금 유심하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가 아는 친척분들이 이렇게 도와드려 보면 그렇게 다르는데 나중에 보면 동작들이 전부 다 좀 이상해요. 막 바뀌어요. 그래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동작이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동작들과 완전히 다른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렸던 거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작이 비슷한가를 조금 중간 점검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동작들은 제가 종종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